이제 테크니컬한 거는 대충 질문을 다 드렸고 예. 좀 제너럴한 거 해서 첫 번째가 빚내서 투자하는 요즘 투자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상황은 이해는 해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그 댓글 보내신 분들도 그렇고 또 참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요새 그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상황 제가 이제 시장 상황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네. 본인은 지금 그 주택 청약을 넣는 게 있대요. 네. 그걸 깨서라도 한번 더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말렸거든요. 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네. 그 주택 청약을 넣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투자, 그러니까 이 돈의 그 목적은 주택 구매.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 건데 네. 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아. 그리고 또 이거를 갖고 왔을 때 네. 손해를 봤을 때는 어, 그럼 나중에 본인이 주택을 사겠다라는 원칙을 세워놨는데 그 투자 목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가 주식 투자가 잘 되면 하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단지 가정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투자의 가장 기본은 정말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절대 강심장이 아니면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흔들리는데 네. 강심장이 아닌 이상은 절대 이거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이게 이건 중요한 거는 원칙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투자는 이게 심리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빚을 내면 네. 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뭐 1, 2% 이자이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4% 정도 이자를 또 낼 거라고. 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신용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또 일으키잖아요. 네. 그럼 증권사에서 빌리는 분 돈이 보통 9 내지 한 10% 정도 되는데 담보 그게 네. 물론 뭐 7, 8%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과연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해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평균 목표 수익률이 12%인데 네네. 이자로 9%를 내버리면 물론 이제 레버리지 3배니까 하면은 차이는 이제 2% 수익에다가 3배 했으니까 6% 수익 내는 거예요. 네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쫓길 건데 네네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레버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네네. 이게 마진 대비라고 하는데 예. 신용 증거금을 가지고 시장을 네. 판단해요. 네. 과열이다 아니다. 마진 대비 시가총액 대비해서 올라가면 네. 과열이다. 어느 비율까지 올라가면 과열이다. 아니면 비율이 낮으면 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냉각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그래서 지금 매수 타임이다. 마진이라고 하신 게 대여해서 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신용 증거금. 신용 증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하려면 네네. 그 증거금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주 담보 대출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계좌의 그 신용만으로 이제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여는 해본 적이 없어. 에이,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레버리지랑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이제. 예,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20, 30대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예.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신지. 첫 번째 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미 말씀드렸죠. 공부. 네. 두 번째 네.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음. 근데 이게 전제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네네. 그렇죠. 세 번째 네. 장기 투자 그리고 적립식. 장기 투자 적립식. 이게 이제 해주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이제 주식에 뛰어들 이제 주식을 하고 싶다.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고 싶다. 네. 정말 뭐 남들이 하니까 뭐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그러려면 차라리 그 하려면 네. 내가 아는 종목을 해라. 아는 종목. 삼성전자 알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네. LG전자 아시죠? 네. 뭐 현대차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또 좀 LG화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전기차 알고 있잖아요. 네. 아이폰 그 5G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 5G에 관련된 것들 어떤 종목이 있나 이제 네.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 투자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애플 다 알잖아요. 네네. 저 아까 테슬라 말씀하시는 거 네네. 테슬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애플 같은 경우 또 이제
그냥 여담이지만 네. 애플이 보면은 신제품을 이제 네. 출시하잖아요. 네. 그럼 항상 출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버전이 네. 이번까지 이제 12 네네. 이전까지 11가지 11번 버전이 나왔는데 한 번 빼고는 다 올랐어요. 신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이후에 또요? 예, 이후에 이제 올랐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신제품을 출시해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을 출시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매출로 이어지는 거고, 매출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얘는 마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이익이 증가한다는 EPS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얘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네네. 일찍이 다른 그 기술주 성장주들은 투자 안 하면서 애플에 투자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는 종목? 그 얘는 보니까 신제품 출시할 때마다 그 이익이 늘어나네. 네네. 그리고 또 이 아이폰 말고도 얘네들은 그 다른 분야에서도 매출이 뛰어나네. 뭐 클라우딩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뭐 서비스, 아니면 부품 뭐 이런 거에서도 얘네들 이익이 계속 늘어나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죠. 또 마찬가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아이폰이 내년에도 성공할 거라는 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네네네.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생존해 왔으니까 네네. 내년도 잘 되겠지. 그럼 얘네가 확률이 높으니까. 예, 혹시 이제 내가 지금 만약에 투자할 시점이 됐는데 공교롭게 애플이 신제품을 뭐 다음 달에 출시한다 그러면 사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워낙 그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애플에 대해서 그럼 전문가들 의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원문 그 찾아서 네네. 보면은 전문가들 얘기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한번 읽어보고 모르면은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네. 이게 한 가지 참 여담인데 네. 그 잘 안 물어봐요. 그 주식 네네. 투자하면서. 네. 왜냐면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아마 안 물어볼지도 모를 거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알아도 실패를 하는데 네네네. 모르면 더더욱더 실패하잖아요. 네.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제가 처음에 애널리스트 할 때 네.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제 매일 위에서 이제 혼나니까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냐, 그리고 왜 이렇게 틀리니, 네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근데 가르쳐 주긴 또 안 와요. 아.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런 그 이론적 배경이 많이 없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 그 증권업계에서 유명하신 그 전략가들, 네. 그리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그때 막 들어왔을 때 네네네.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쓴 그 레포트를 가지고 가서 찾아갔어요. 평가 좀 해달라고. 네.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 쓴 건지. 네네. 그래서 계속 찾아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쓴 거 계속 읽어보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진짜 좋아졌죠. 지금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자꾸 이렇게 그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꾸 물어봐야 돼요. 뭐 블로그, 파워 블로그들 많으니까. 네네네. 그분들한테 대답 안 해줄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 귀찮게 해요. 그러면은 대답해 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정이 이렇다. 내가 20대인데 난 정말 몰라서 그런다. 네네. 좀 알려달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 다 알려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좀 아름아름 알아가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실력을 겸비해야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을 늘리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서. 네네. 처음부터 내가 얼마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이 쌓는 거에 비례를 해서 이렇게 투자금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그래야 그게 나중에 목돈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참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정말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네. 그 지금 이제 전업 투자로 나서 가지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걔네들 딱 그 특징이 그러니까 철면피예요. 와서 뻔뻔하게 계속 뻔뻔하게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고 귀찮게 하고 이제 기업 탐방 하거든요. 네네. 기업 탐방은 필수인데 네. 그 매니저들은 개인들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는. 그 해당 기업에 네. 전화를 해서 이제 IR 담당자라고 하는데 아.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회사 이제 약간 거짓말도 해야지. 내가 이 회사 몇 주를 갖고 있는데 아, 네네네. 내가 지금 손해를 봤다. 네. 정말 기업 내용이 궁금하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못 오르냐? 기업 실적이 어떠냐? 그러면 전화로든지 뭐 알려줄 거라고. 그냥 귀찮게 하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네. 아니 그러면 찾아갈 테니까 좀 시간 좀 내달라고. 네네. 안 내줄 거를 안 내줄지도 몰라요. 근데 네.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 아니 내가 절실하잖아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아니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떨어져서 어. 정말 가슴이 아픈데 정말 얼마나 절실해. 네, 그렇죠. 그 절실함을 그렇게 절실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상대방이 알아준다고. 그렇죠. 나는 절실한데 그걸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내가 뭐 1,000만 원 정말 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금 뭐 100만 원 손해 봤는데 나는 막 속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네. 그걸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렇죠. 스스로 본인 해야죠. 외에는 해결해 네. 주지 않거든요.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주식이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언론에 나와 있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 이미 그거는 네네. 그 전에 왜 떨어졌지? 그럼 이제 뭐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각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증권사에는 대부분 대형 증권사들은 그 리서치 센터라고 있어요. 네네. 그 종목을 연구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저처럼 네. 그분들한테 저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 알려줄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사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지점에다가 물어보고 아니면 HTS로 물어보면 네. 그 온라인 담당 그 헬프데스크가 있다고. 네네.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이거 담당자분하고 그 연결시켜주거나 전화번호를 좀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럼 전화번호를 아마 회사 전화번호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아, 나 투자자인데 그 증권사 해당 증권사 거래자인데 네. 내가 이런 종목을 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빠져가지고 좀 그 마음이 안 좋다. 그 원인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당신은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귀찮긴 한데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바빠서 네네. 전화를 못 받을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10번 중에 9번일 거예요. 왜냐면 해당 애널리스트가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그분이 저기 임무를 해태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업 탐방도 해야 되고 자기가 맡은 종목들이 그 해당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거래소 코스닥까지 합친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이 3,000개가 넘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 담당하면 보통 담당하는 게 100몇 개 될 거라고. 네. 그럼 그 걔네들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실적을 업데이트해서 나도 계속 판단을 해야 되거든. 네네. 그래야 이제 해당 주가에 대한 거 보고서를 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리포트 네. 작업을 하거나.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다. 좀 알려줄 수 없겠냐. 그러면 정말 어떤 그 비밀이 아닌 이상은 그 비밀을 또 그리고 지금 해당 네. 법에는 비밀을 알고 있는 정보를 특정 정보를 그 이해관계자한테 미리 알려줄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리포트를 이제 공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법에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선생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선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리포트를 통해서 아마 나갈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그 리포트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럼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팔아야 되네. 물론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 해당 종목들을 100% 다 하진 않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거래소 종목이 한 2,000 종목 되는데 저희들 운영할 때 유니버스로 하는 게 2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커버하는 경우는 몇 개 안 되거든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제가 그 커버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기업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리포트는 어디서 보는 게 좋은가요? 그 각 그 증권사 그 홈페이지에 HATS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그 거래 그 증권사에 이제 물어보면 아니면 그 지점에 가면 네. 그 직원들 있거든요. 네. 직원들한테 구해달라고 하면 아마 구해줄 거예요. 전문가 리포트는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거 봐야 됩니다. 이 전문가 리포트를. 아, 그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고 투자를 저는 하시는 해외 주식을 하니까. 그 그래서 외신 저도 뉴스- 해외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국내 주식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네, 네. 하다못해 해외 주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세세히 알 수가 없고 영어도 잘 모르고 물론 저 거기에 전문가들이랑 그 이제 해야 되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그 리포트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물론 이제 유료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네. 거기 가서 뭐 내가 유료로 정말 내가 열정이 있으면 거기 유료로 가입을 해서 보면 되죠. 뭐 잭스 리포트 같은 경우 아,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데 가면 돈 내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죠, 사실. 그래야 이제 해외 투자를 해서 해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내 투자보다 국내 종목보다 상승 가능성이 더 많고 수익률이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럼 그만큼 수익을 얻을 거로 기대를 하면 네. 그만큼 내가 투자를 해야죠. 아,